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생각을 잘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이직의 경험이 쌓이고 회사를 많이 옮기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직무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이직을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결정을 항상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원하고 또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그 사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봉에 대한 뭐 연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되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조직 내의 뭐 인간관계라든지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사유는 각각이지만 모두 다 이직을 꿈꾸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이직이라든지 또 경력을 직무를 바꾼다든지 회사를 옮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자유로워지고 평생 직장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무, 평생 일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성립하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과거에 그렇게 이직을 많이 했던 것이며 지금 현재의 그런 이직의 트렌드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과거처럼 우리는 여기는 나의 첫 직장이 마지막까지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 없이 다른 대안 없이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될까라는 거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랬고, 굉장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봉이 아무리 만족스럽게 인상이 되거나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해도 그 만족감은 얼마 가지가 않아요.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또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지속이 되면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속성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는 없고,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한계겠죠.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어떤 상황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란 걸 내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왜 그렇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죠. 과거의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부분 제가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진 않고 자발적인 이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회사의 상황을 소식을 듣거나 지인을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회사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직무라든지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내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항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의 성과, 본인의 업무와 직무, 회사에 충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생각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와 같이 이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반드시 펼쳐진다라는 거고, 제 과거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그 말은, 제 이론은 맞다, 제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전제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들이 변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회사고, 그걸 어떻게 저희들은 블레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제 첫 번째 직장의 경우에는 중견, 중소, 중견 정도 되는 제조업체였는데, 제가 1년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 조그만 외국회사로 옮길 때 직장에서 그 회사를 나중에 옮기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 회사의 생산 조직이 모두 원가 때문에 중국으로 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생산 라인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 됐을 거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직들도 많이 구조조정이 됐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회사의 외부 환경 변화를 마치기 위해 내부 환경이 변했고, 반드시 인원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라는. 두 번째 직장도 작은 외국계 회사였는데, 그 직장에서 세 번째 외국계 회사로 옮기고 나서 그 두 번째 외국계 회사도 보면, 제가 자발적인 이직을 했지만 세 번째 회사로, 그 회사의 경우에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회사는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인수합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피인수된 회사의 조직들은 이제 인수합병된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영업 조직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직들은 이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당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인수합병 당한 회사 쪽에 있는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도 보면,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언제까지나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회사를 보면, 그 세 번째 회사의 경우에도 제가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또 들은 얘기예요. 전 자발적 이직을 했지만 그 회사도 제 1년 회사를 이직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회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이 규모로 보면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 그 규모로 보면 넘버 4,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순위였고, 그 회사가, 제가 재직했던 회사가 글로벌리 보면 넘버 1, 2를 다투는 좀 더 큰 회사의 인수합병이 됐죠. 즉 피인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까와 반대로 굉장히 많은 관리직들이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위로금을 받고 대부분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영업직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퇴사를 한 걸로, 왜냐하면 그쪽에도 영업 조직이 있을 거고 이쪽에 영업 조직이 있는데, 물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영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또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또 다음 회사의 경우에는 잠깐 있다가 이직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회사 전 단계로 이직을 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이었죠. 굴지의 삼성이었는데 그쪽을 보면 제가 물류팀 쪽에 있었지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물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물류팀이 그 삼성 SDS 내에서 어떤 이자 물류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더 다른 쪽으로 아예 분사를 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합병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루머처럼 많이 돌았었어요. 그냥 뭐 제가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국내 대기업조차도 어떤 조직 변화라든지 어떤 뭐 분사라든지 합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회사 조직이라는 거죠. 네,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대내외 환경에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굉장히 슬림화하게, 굉장히 옛날에는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하나의 사업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코어 중심으로 이제 회사를 슬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분사를 물론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지만 큰 덩어리들을 많이 떼어내는, 조직들을 많이 떼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사를 하면서 분사된 다른 A라는 회사 쪽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한쪽 사업부를 맡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원하지 않는, 그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는 있겠지만 피부로 느껴보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피부로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입사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그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분사를 할 때 이 관리 조직들, 제가 이제 있었던 부서 쪽에서도 많이 사람들을 분사하는 회사 쪽으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새로 제안을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퇴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원들이 정리가 되어 왔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있었던 회사들이 거의 다 하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뭐 한 회사 제외하고는 계속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게 저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건 뭐냐면 그 회사들이 뭐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고 좋지 않은 회사 이런 게 아니에요. 회사라는 건 항상 이 대외 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느냐?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제 생각에는 한 95% 이상 절대 다수들이 그런 최소한의 떠날 준비를 하지를 못해요. 막상 떠나려고 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정신무장도 안 돼 있고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를 몰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월 단위든 연 단위든 본인의 뭐 이력서를 꼭 작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력서를 작성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자기가 했던 직무 측면에서 성과를, 직무나 프로젝트 측면에서 그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정량화시켜서, 계량화시켜서 수치화해서 적어도 뭐 2개에서 3개 정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걸 한 2개에서 3개 정도, 서브를 한 2개, 3개 정도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이게 나중에 그 회사에서 있었던 거를 이제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정말 핵심,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핵심적인 성과들만 수치화시켜서 이 정리를 해두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직무를 좀 전문화시키고 스컵을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그 대내 교육이든 대외 교육이든 이 활용을 좀 하셔서 그 트레이닝하는 그런 코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뭐 2박 3일짜리, 이틀 3일짜리 교육, 하루짜리 교육 이런 것들 되게 무시하는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 혹은 알지만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한 분야를 내가 교육을 듣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예 모르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직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직무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건드려 놓고 싶으신 사람들은 트레이닝 같은 걸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외부 교육도, 무료 교육도 되게 많아요.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 이력서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뭐 트레이닝 코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적는 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 이거 해도 되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기적으로 내가 꼭 지금 당장 이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차원, 아니면 실질적인 내가 이쪽의 어떤 시장의 트렌드,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또 시장의 트렌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구직 사이트, 잡 사이트를 서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씩 들어가서 어떤 포지션들이 내가 관련된 것들이 어떤 회사들이 오픈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그 중에 뭐 내가 당장 이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혹 관심이 있는 회사가 뜨거나 좋은 조건이 제시되는 곳이 있으면 뭐 자기가 뭐 반드시 회사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경험 차원에서 입사 지원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서 인터뷰도 봐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드시 회사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축적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은 되게 중요해요. 막상 나중에 비자발적인 이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잡사이트를 서칭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장 이직을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냐면, 회사 생활에서는 굉장히 조직이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조직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어떤 소용돌이 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꼭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뭐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대안으로서 굉장히 당장 이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뭐 이런 상황들일 때 힘들지만 나는 그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는 다른 옵션을 통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 당장의 일에 좀 여유를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상황은 지나가게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리라. 모두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뒤에서 돌아보면 아,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견뎠지 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 어떤 왜 우리가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좀 더 직장 생활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회사 생활,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기 위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 공백 기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신다면 정말 이 부분들은 꼭 정말 명심하시고 평소에 실천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렸고, 우리가 왜 회사를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이론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성과를 수치화해서 기록해두는 습관, 물론 이력서에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죠.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다음 두 번째, 내외부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직무에 대한 깊이라든지 아니면 스코프를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잘 기록해 두는 거, 이 트레이닝 활용하는 거.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잡 사이트를 서칭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현재 트렌드를 익히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심적인 어떤 위안과 안도감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은 해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사 생활에 대해서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실천을 하시면 오히려 직장생활, 현 직장에서도 굉장히 롱런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자발적인 이직의 상황에서 내가 좋은 기회를, 더 좋은 이직을 하거나 더 좋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혹은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를.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